엄마, 왜 그런 사람 붙잡고 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아버지, 그 여자 돈 노리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눈이 멀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이 끔찍한 대화들은 실제로 노년의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듣는 모욕의 언어입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굽은 어깨에 던져지는 차가운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단순히 오해와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의 혐오 섞인 눈빛, 낯선 가족들의 노골적인 멸시, 심지어 재산을 둘러싼 전쟁까지 벌어지며 삶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설렘보다 모욕이 앞서고 행복보다 치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지옥문을 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노년의 사랑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처참한 파멸로 이어지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첫 번째 이유는 낯선 가족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정순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간 홀로 살다가 같은 동네에서 만난 한 남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이라 서로 의지했고 함께 장을 보고 산책하며 남은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 남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면 식탁 끝에 앉혀놓고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마치 하인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반찬을 덜어주던 손을 뿌리치며 우리 엄마 자리 넘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애 씨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의 곁에서조차 낯선 이방인, 불청객, 심지어 모욕받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돌아왔지만 그 모욕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때때로 불청객 취급을 받습니다. 본인은 새로운 희망이라 여겼던 사랑이 상대의 가족에겐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낯선 가족은 이유 없는 의심과 경계로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연인은 사랑이 아니라 유산을 노리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결국 늙어 사랑에 뛰어든 이들은 모욕과 불신 속에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랑이 주는 기쁨보다 모욕의 기억이 훨씬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며 마음이 여려지고 한마디 비수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더구나 그 상처는 상대 자식들이라는 피로 맺어진 가족의 입을 통해 쏟아지니 더 깊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노년의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나를 적으로 여기진 않는가?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낭만만이 아닙니다. 낯선 가족의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말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순간 사랑의 달콤함은 산산이 부서지고 남는 건 쓸쓸한 후회와 멍든 자존심뿐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행복보다 치욕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두 번째 이유는 병간호 지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2세 김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살아오다 5년 전 동네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며 지냈고 곧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며 주변에도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단 2년 만에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상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보호자가 곁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은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고 모든 짐은 정자 씨 혼자에게 떨어졌습니다. 매일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이고 약을 챙기며 밤새 간병인처럼 살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엔 힘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욕창이 생기진 않았는지 뒤집어주며 내가 왜 이런 지옥에 빠졌을까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남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향해 당신이 책임져야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무급간병인, 그것도 모욕당하는 하녀로 전락한 채 눈물로 세월을 버텼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지옥으로 변하는 무서운 민낯입니다. 달콤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시작했지만 한순간에 병간호라는 족쇄에 묶여버립니다. 특히 노년의 병간호는 청춘의 간병과 차원이 다릅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요양병원에 맡기려 해도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고 자식들은 냉정하게 뒤로 빠집니다. 결국 책임은 고스란히 연인에게 전가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땐 두 사람이지만 병간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소모되는 것입니다. 병간호는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존엄을 갉아먹는 잔혹한 고문입니다. 낮에는 오물 냄새와 싸우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환자의 기침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건 변기통과 기저귀뿐이고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갈수록 자신도 병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부서져라 환자를 일으키고 팔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리다 결국 자기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사랑을 했던 사람이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마음속엔 차라리 이 고통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잔혹한 생각까지 스며듭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렘은 짧고 병간호는 길며 감당해야 할 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실 냄새에 파묻혀 청춘의 마지막 불꽃이 썩어가고 남은 시간은 모두 희생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을 시작할 땐 함께 웃는 미래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간병 지옥이 그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의무와 원망으로만 가득한 나날이 이어집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결국 사랑이 아니라 병간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사랑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참혹한 굴레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세 번째 이유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이도연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외로운 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여성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상냥했고 남은 인생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며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도연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에 가슴이 뛰었고 곧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점점 금액은 불어나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연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었고 결국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관계가 진짜라면 집도 내 이름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압박했고 도연 씨는 두려움의 집문서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 잃어버린 집, 그리고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라며 분노했고 도연 씨는 말문이 막힌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사실 교묘한 사기극이었고 평생의 피와 땀으로 쌓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지옥으로 변하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은 결국 재산을 노린 덫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위로로 다가오지만 진짜 목표는 당신의 지갑과 집입니다. 이 지옥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이 반복되며 처음엔 소액이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돈을 내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는 현금줄로만 보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라지고 남는 건 뻔뻔한 요구와 모욕뿐입니다. 심지어 재산을 모두 잃은 뒤에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로 당신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더 끔찍한 건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속지 말았더라면 내가 왜 마음을 열었을까라는 후회가 매일 가슴을 파고듭니다.
자식들에게도 바보 취급을 당하고 이웃들 사이에선 노년의 눈멀어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동, 희생, 그리고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돈이 사라지면 집은 무너지고 생활은 공공해집니다. 약 한 봉지를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픈 몸을 방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그 사랑이 돈을 노린 함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짧지만 배신은 평생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집 한 채, 통장 잔고, 그리고 존엄까지도 산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꿈꾸는 순간 반드시 이 냉혹한 현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달콤한 손길 뒤에 숨어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전 재산을 삼키려는 끝없는 탐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네 번째 이유는 자식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살던 71세 장도연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랜 세월 홀로 지냈습니다. 외롭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여성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설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이라며 함께 시장을 보고 소소한 여행도 다니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사람을 집에 들입니까?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배신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남입니다라며 소리쳤습니다. 장도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이미 자식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을 택했지만 그 대가로 자식과 손주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는 지옥에 갇혔습니다. 노년에 시작하는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눈엔 그 사랑이 부모의 배신으로 비칩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를 자신만의 영역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울타리 안에만 존재하길 바라는데 그 벽을 깨고 들어오는 타인은 곧 적이 됩니다. 그 적을 품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마음속에서 존경의 대상에서 배신자로 추락합니다. 더 끔찍한 건 자식과의 관계 단절이 단순한 감정의 싸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장에도 손주의 돌잔치에도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식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지만 노년의 사랑 하나 때문에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건 낯선 연인뿐인데 그마저 병들거나 떠나가면 완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자식을 잃고 사랑도 잃고 두 배의 고통 속에 갇히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는 순간 자식은 등을 돌리고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만났다, 재산 노린 관계다라는 악의적 소문이 퍼지며 부모는 자식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에 휘말립니다. 사랑 하나로 자식과 담을 쌓고 평생 애써 쌓아온 가족의 신뢰와 온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후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잃고 난 뒤 남는 건 쓰라린 공허함뿐입니다. 손주의 성장 모습을 앨범으로만 보며 눈물 짓고 명절마다 쓸쓸히 혼자 밥상을 차리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사랑을 시작했을까라는 자책은 날마다 심장을 파고듭니다. 사랑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자식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절망만 남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순간이지만 자식과의 단절은 평생의 고통입니다. 피부치의 얼굴조차 외면당하는 노년은 사랑이 아닌 형벌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어둠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아파지는 순간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최병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인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병호 씨에게 잊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며 노후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병호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필요하고 거동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병호 씨의 통장, 집, 심지어 병원 치료 결정권까지 모두 그녀가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당신을 위해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라며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면회를 오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빼앗았고 통장 잔고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여자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병호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이 인형처럼 취급당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녀가 간병을 핑계 삼아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굴며 이젠 아버지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있지만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조차 빼앗긴 채 수치와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몸이 무너지는 순간 권력은 사랑하는 연인의 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은 간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재산과 생활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환자가 아니라 인형 혹은 돈줄로 전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늙으면 병원과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곁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 방향을 정하고 간호 인력을 고용하고 심지어 방문객을 통제하는 일까지 상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건 싫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환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침묵으로 묻힙니다. 더 무서운 건 돈입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현금, 집을 담보로 잡히는 대출, 보험금의 수령자 변경.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됩니다. 당신은 병실 침대에 묶인 몸으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권리는 한순간에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갑니다. 노년에 아파지는 순간 사랑은 갑자기 무기가 됩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망이 아니라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족쇄로 변합니다. 연인의 따뜻한 손길은 돌봄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타인의 결정에 매달린 채 흘러가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바로 내가 병드는 순간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설렘과 행복은 잠시지만 아픔과 통제는 평생의 족쇄로 남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인해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고 결국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6번째 이유는 평생 지켜온 명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한기석 씨는 젊은 시절 성실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청렴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두고 돈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파는 양반이라며 존경했고 자식들 역시 아버지의 명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후 찾아온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인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남은 인생 혼자 사시려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병실에서 여인은 보호자를 자처하며 의료진 앞에서 큰 소리쳤고 자식들이 찾아오자 당신 아버지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라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웃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명예, 깨끗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이름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선 그 여자한테 홀려 전 재산까지 넘겼다더라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그는 명예를 지키기는커녕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왜 이렇게 잔혹한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아픔이 찾아오는 순간부터입니다. 몸이 무너지고 스스로 선택할 힘을 잃는 순간 연인은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장악합니다. 병실의 방문객까지 통제하고 통장과 집문서도 손에 넣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웃과 친척, 심지어 자식들까지 홀려서 모든 걸 빼앗겼다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평생 지켜온 명예와 체면은 단 몇 달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명예란 단순한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입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며 얻은 신뢰, 가족 앞에서 쌓은 존경, 이웃에게 인정받은 이름값. 그러나 노년의 사랑을 잘못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늙은이 여자한테 눈이 멀었다. 결국 돈과 명예까지 다 내줬다는 뒷말이 꼬리를 물며 퍼집니다. 특히 남자가 병들어 쓰러지는 순간 상황은 더 참혹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연인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만 따릅니다. 자식들이 억울해 항의해도 병원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저분인이라며 연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존재조차 무시당하는 그림자가 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은 비웃음과 경멸로 바뀝니다. 평생 남겨온 명예는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오명에 가려지고 맙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병에서 회복된다 해도 한번 깨진 명예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신뢰는 이미 부서졌고 사회적 평판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도 무너져 남는 건 낯선 연인과 흔들린 이름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아픔 앞에서 단단히 지켜온 명예조차 순식간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청렴함, 존경,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당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연인에게 휘둘리다 모든 걸 잃은 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은 명예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잔혹한 현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잠도 설친데요. 문자 하나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며 그 나이에 연애라니 주변 사람들조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때의 설렘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바뀌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감정은 사실 외로움과 불안을 먹고 자란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노년의 삶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을 아끼고 모은 돈, 퇴직 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써야 할 노후 자금이 단 한 사람의 감정에 휘둘려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준다는 이유로 돈도 주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장을 열어주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 처음엔 작은 도움으로 시작되지만 곧 당연한 지출이 되고 반복되는 요구 앞에 이번만이라는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한도 없는 퍼줌은 결국 노후를 파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감정에 빠진 사람은 그 단순한 진실조차 외면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며 지갑을 열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반복되면 어느새 잔고는 바닥나고 눈앞에 남은 건 냉정하게 사라진 사람과 비어버린 통장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에 빠진 상태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이 힘들 뿐, 곧 갚을 거야 같은 망상에 갇혀 명백한 사기를 애정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경고해도 듣지 않고 친구가 말려도 넌 몰라서 그래라고 대받아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없고 관계도 없고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커다란 후회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1950년생 이만규 씨는 퇴직 후
매달 국민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전략하며 모은 노후자금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 하나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 체육공원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의 식사와 대화를 나눈 후 그 관계는 빠르게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어렵게 꺼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예전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생활이 조금 버거워요. 이 씨는 망설이다가 300만 원을 건넸고 그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녀는 월세가 밀렸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자식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한다며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눈물로 감사했고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자는 진심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 이 씨는 2억 원 중 절반 가까이를 그녀에게 넘겼고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주소라며 알려준 곳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식들은 격분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줬어요? 우리한테는 단 한 번도 큰돈 쓴 적 없으면서라는 말들이 이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노망났네, 눈이 멀면 답도 없다고 수군거렸고 그는 외출을 끊고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30년을 모은 돈은 1년 만에 사라졌고 회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병원비, 요양비, 말년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감정을 주었고 그 대가로 인생의 마무리를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노후자금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늦은 감정에 취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그 끝은 고통뿐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잃은 돈과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돈으로 마음을 사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희생으로 사랑을 베어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당신의 통장에 진심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노후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착각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몸이 약해질수록 상대에게 휘둘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때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경계심은 무너지고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따뜻함이 언제든 지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의존하게 되고 의존이 깊어질수록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준 채 내 삶 전체가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였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병원 동행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강압적으로 변해도 반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 혼자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래 같은 말에 움츠러들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이 아닌 통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런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당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저항할 힘이 없어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과 일상을 착취당하고 자신도 모르게 고립과 피폐함 속에 빠져듭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착각은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올가미가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1948년생 조혜분 씨는 관절염과 초기 치매 증세로 인해 평소 외출을 자제하며 지내던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는 모두 타지에 있고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60대 후반의 남성 어 씨가 말벗이 되어주며 점차 가까워졌고 자잘한 심부름부터 병원 진료 동행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없으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모든 생활을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씨는 점점 변했습니다. 그녀의 연금을 확인하더니 생활비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고 자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주변과 단절을 유도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고 조 씨가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면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조 씨는 점점 침묵했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이 지내던 옆집 주민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자녀에게 연락했고 자녀가 내려와 상황을 확인한 끝에 조 씨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통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인출 기록이 있었고 자택 명의까지 어 씨가 위임을 요구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조 씨는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약해지고 혼자 살 수 없게 되자 그 믿음은 완전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사랑보다 경계가 먼저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지배의 기회가 됩니다. 판단이 느려지고 거절이 어려워질수록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나는 그 안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건 축복일 수 있지만 그 축복이 감정을 앞세운 통제가 된다면 그것은 감옥일 뿐입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년에는 더욱 냉정해야 하며 의존과 사랑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릴 만큼 휘둘린다면 그 감정은 이미 독이 되었음을 반드시 자각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호의가 의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가벼운 호의였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고 눈 오면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주고 시장에서 우연히 산 간식을 나눠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호의를 사랑이라 착각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무섭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웃어줬더니 계속 웃어줘야 하고 한 번 챙겨줬더니 매일 챙겨줘야 하고 하루 연락 안 하면 왜 안 했냐며 서운해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작은 호의는 어느 순간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뀝니다. 이성적인 감정은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피어야 하지만 집착은 일방적입니다. 한쪽이 부담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은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몰라주냐는 불만이 쌓이고 결국 상대는 두려움을 느끼며 뒷걸음질 칩니다. 더는 연락하지 않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만남을 피하기 위해 모임에서 사라지고 급기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피하게 됩니다. 남은 건 오해와 원망 그리고 참혹한 고립뿐입니다. 노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온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된 집착이 한 사람의 일상을 속박합니다. 거절이 곧 상처가 되고 거리를 두면 냉정한 사람이라 손가락질받게 됩니다. 호의는 진심이어야지 의무가 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는 1953년생 정희자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강의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보다 2살 어린 남성 김모 씨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단순한 관계였습니다. 정 씨는 김 씨가 혼자 지낸다는 말을 듣고 도시락을 싸주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냥 인간적인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없어요? 감기 기운 있는데 약 좀 사다 줄래요? 요즘 얼굴 안 보여 서운했어요 라며 노골적인 감정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지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 계속해서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주변에 요즘 누구랑 사귄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정 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김 씨는 전화를 수십 통씩 걸고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는 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복지관의 출입을 중단했고 소문은 퍼졌습니다. 도시락 싸다 정든 모양이네, 사귄 줄 알았는데 일방적이었대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마음 하나로 모든 모임에서 등을 돌리고 집에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그는 분명 처음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고 점점 그녀의 삶을 잠식해갔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잘못된 기대가 낳은 착각의 굴레에 갇히기 쉽습니다. 특히 호의를 오해하고 그 호의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왜곡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요구하는 사람은 점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끊기는 순간 원망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 감정의 뒤틀림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사람을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파괴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감정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누구의 짐도 대신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도와줬던 그 마음이 당연한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무기가 되고 감정은 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호의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며 집착 앞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삶의 루틴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 습관, 규칙적인 하루의 리듬, 내가 나를 돌보던 평화로운 일상이 단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무너져 내립니다. 아침에 하던 운동을 건너뛰고 약속된 식사 시간을 놓치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연락,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전화는 올까? 왜 어제는 말이 짧았지? 같은 불안한 감정에 갇혀 있으면 삶은 어느새 균형을 잃고 무너집니다. 규칙이 깨진 자리에는 불면과 피로, 우울과 분노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노년은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몸의 리듬과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 안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소 좋아하던 취미도 시들해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며 결국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편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잃고 상대의 기분과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감정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루틴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며 외출은 줄고 집 안에서 핸드폰만 붙들게 됩니다. 운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병원 정기검진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하나에 몰입한 나머지 나 자신은 방치되고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활기차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어 일상을 파괴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1956년생 오정숙 씨는 68세 여성입니다. 3년 전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며 건강을 관리하던 그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주 3회 복지관에서 요가와 영어 수업을 들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산책 중 우연히 알게 된 60대 후반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안부 문자, 커피 한 잔 나누며 웃던 대화, 주말에 같이 걷던 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고 말투가 변하자 그녀의 하루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휴대폰을 붙잡고 아침 산책은 포기하게 되었고 수업도 이유 없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진 걸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같은 불안이 마음을 뒤덮으면서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체중이 줄고 식욕은 사라졌으며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그녀의 일상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며 억지로 잠들고 집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간 만들어온 평온한 루틴이 단 몇 달 사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균형은 붕괴됩니다. 노년에는 감정보다 루틴이 먼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 정해진 수면과 식사, 적당한 운동과 인간관계가 곧 생명줄입니다. 그 질서를 흔드는 감정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삶을 바로 세울 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아껴야 할 시기, 감정의 경랑에 휩쓸려 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5번째 이유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감정적 변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정리와 수용의 시간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돈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평생 쌓아온 인생의 마무리가 망가지고 맙니다. 일생의 공든 탑이 단 하나의 감정으로 흔들리고 그 여파는 돈,
명예, 자식과의 관계까지 전방위로 번집니다. 감정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무섭고 특히 이성적 사랑에 대한 집착은 늦은 나이에 치명적인 파열음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언제든 설렐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빠져 모든 것을 걸기엔 노년은 너무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 멀어지고 재산을 흘려보내며 스스로의 건강을 놓치게 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동시에 인생 전체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 피어난 감정이 뜨거운 만큼 타오르고 나면 남는 건 그을린 마음과 후회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감정이 수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땐 실패도 교훈이 되지만 노년의 실패는 상처로만 남습니다. 자식들과 불화가 생기고 친구들은 등을 돌리며 사회적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재산을 나눠 가진 자식들에게 노망났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수군댑니다. 결국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1949년생 박정복 씨는 7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그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60대 후반 남성과 몇 차례 식사를 함께하며 친밀감이 쌓였고 이후 그가 자주 전화를 걸어오고 함께 다니자며 제안하자 박 씨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차례 돈을 빌려갔고 그녀는 의심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내 자취를 감췄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이 사실이 자식들에게 알려졌을 때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엄마. 이 나이에 뭐하는 짓이에요? 라는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몇 천만 원 빌려줬다더라, 남자가 노렸다더라는 말이 돌고 그녀는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도 서먹해지고 혼자 지내던 집안은 점점 더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자신을 탓합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노년의 감정은 깊고 그 깊이만큼 상처도 큽니다. 특히 마지막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판단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자주 배신으로 돌아오고 그때 남는 건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입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할 시기에 감정의 폭탄을 껴안는 일은 치명적입니다. 한순간의 설렘에 인생 후반을 통째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정보다 냉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강하게 타오를수록 흔적도 깊게 남고 그 흔적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마지막 시기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에 흔들리다 삶을 망가뜨리는 비극, 더 이상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야, 걔 문자 하나에 벌써 5번 휴대폰 봤다며? 어제 화장하고 새벽 산책 나간 거 진짜 걔 때문이야? 친구들 모임 또 안 나왔대. 완전 사랑아리 중이라던데.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달콤한 줄 알았는데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설렘은 금세 집착이 되고 감정은 폭주하며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체면은 사라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덫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헛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몇 번의 대화만으로 마음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생일에 무언가 준비했겠지.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수록 고통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평소와 다름없는데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웃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혼잣말이 쌓이면서 마음은 금세 뒤엉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기대일 뿐입니다. 헛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 없이 친절했을 뿐인데 기대를 품은 사람은 그걸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감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애정이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는데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대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고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사람은 진심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 감정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자괴감뿐입니다.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합니다. 한번 빠지면 더 깊게 빠지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흘려보낼 수 있는 일도 노년에는 평생의 흉터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71세 유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66세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둘은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함께 가고 같은 클래스를 들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 여사는 이건 분명 연인 사이로 발전할 인연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어 혹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 그냥 친구로서 편했을 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유 여사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후 문화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자리에서 유 여사는 내가 혼자 드라마 찍은 거지 뭐 다음엔 대본이라도 받아야겠어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허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헛된 기대는 웃음 뒤에 긴 한숨을 남깁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눈에 들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몸도 마음도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인데도 새벽같이 나가 운동을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걷고 무릎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무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심장은 예전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장을 봐가며 요리를 준비하고 피곤한 몸으로 꾸밈새를 유지하고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식사하며 힘을 내는 척합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구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를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무리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마음에 걸리는 행동도 이해하려 애쓰고 자존심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감추며 연기하듯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낀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을 없애고 무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무리는 결국 감정적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쌓인 피로와 억눌림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요동치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상대는 당황하고 멀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사랑이 아픔으로 마무리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다정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도 관계도 인생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런 여유를 앗아가고 내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바치는 위험한 길로 몰아갑니다. 그 무리가 누적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 사랑 자체가 고통으로 남습니다. 실제 사례로 천안에 사는 68세 최 여사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63세 남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있는 날만 나가던 그녀가 이 남성과 자주 마주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노래교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 안 입던 치마를 꺼내 입으며 변화를 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도 7cm 힐을 신고 같이 노래 부를 기회가 오면 무대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에서는 미역국에 소불고기를 해와서 도시락처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프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며 말렸지만 최 여사는 이 나이에 불타오를 일이 뭐가 있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갑작스레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탈수, 디스크 악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병문안을 기대했지만 그 남성은 죄송하지만 부담스럽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최 여사는 주변에 사랑도 좋지만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더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에 담긴 허탈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감정은 결국 자신을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사랑에는 무리보다 여유가, 집착보다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쿵쾅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차갑네? 왜 웃지를 않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감정을 집어삼킵니다. 평범한 대화도 사소한 농담도 일상적인 행동조차 감정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바빠서라는 말이 날 피하는 거야로 들리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로 왜곡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상처로 물들이고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심장이 조이고 웃음 한 번에 온몸이 전율하며 외면하는 듯한 행동엔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의 폭풍은 사실 상대가 아닌 나의 집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그 과한 반응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민감하시지? 에서 시작해 점점 무섭다, 부담스럽다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결국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할 관계가 긴장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조금만 말을 아껴도 늦게 답장을 해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라는 질문이 쏟아지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 아닌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반응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도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며 사진 속 표정을 분석하고 메시지 하나에 수십 번의 의미를 부여하며 말투의 변화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집착은 치명적입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설렘보다는 안정, 불안보다는 여유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사소한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사랑은 지옥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요동은 고요해야 할 노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삶의 균형마저 무너뜨립니다. 말에 예민해질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고독만 짙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의 66세 이 여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64세 남성과 문자로 자주 소통했습니다. 매일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던 중 어느 날 그 남성이 이틀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혹시 기분 상하게 했나요?
왜 연락을 안 하시죠? 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남성은 그냥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라는 답변을 남겼지만 이후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성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기던 오늘은 바쁘네요 라는 말에도 이젠 나한테 관심 없다는 뜻인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던 관계였는데 점점 숨막히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여사는 지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문자 하나에 내 인생이 들쑥날쑥했어 라며 웃으며 털어놨지만 그 말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사랑이 아닌 감정의 중독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그토록 지켜온 존엄함,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인격이 단 한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말과 행동이 과해지고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상대의 눈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앞서면 자존심은 사치가 되고 체면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로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친절해지고 불편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나도 모르게 비위 맞추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야 라며 쿨한 척을 하지만 속은 끓고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상대가 다른 이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짜증이 나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친절하게 굴고 더 애써 웃고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체면을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챕니다. 요즘 왜 그렇게 애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라는 조언도 체면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존심이란 건 누군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랑은 그 자존심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내 감정을 포장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 사람 앞에서만은 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자존심이 곧 생존의 무기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69세 박 할아버지는 동네 요가 교실에서 만난 62세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운동복에 향수를 뿌리고 항상 수업 30분 전부터 자리를 잡았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외워 매번 챙겨갔습니다. 문제는 박 할아버지가 친구들 모임까지 빠지며 그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수업에 지각하자 무슨 일 있냐고 문자, 전화, 심지어 꽃다발까지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할아버지는 수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네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 사이에선 사랑병 걸린 박 선생이라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술자리에서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젊은 애처럼 굴었지 뭐야 라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그 체면은 다시 회복되기 힘들었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가슴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품격과 체면 그리고 자존감 위에 서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진정한 친구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외롭지 않게 하루를 나누던 친구들이 점점 뒷전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고 충고는 질투처럼 느껴지며 대화는 그 사람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친구들은 지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성적 감정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평소엔 침착하고 배려심 있던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과 행동이 결정되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입장은 무시됩니다. 친구가 아파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의 시간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들은 소외되고 오랜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이미 멀어졌고 위로받고 싶어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감정에 매달려 사랑을 줬다가 진짜 소중한 관계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견딜 수 있어도 친구 없는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입니다. 그 고독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기력이 없을 때 손잡아줄 사람, 마음 터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성에 대한 감정 하나로 잃어버리면 노년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다시 만들 수 있었던 우정도 나이가 들면 결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 순간 인생의 버팀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성적 감정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눈치를 줍니다. 조금 천천히 해.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보기엔 좀 위험해라는 말들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 모든 말이 귀찮고 마음에 거슬리고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결국 넌 왜 내 행복을 질투해?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는 건 고립된 감정뿐입니다. 실제 사례로 울산에 사는 65세 양 여사는 평소 친구들과 김치 모임이라 불리는 요리 동호회를 매주 즐겼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과 음식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부터 자식 자랑까지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던 그녀는 어느 날 60대 후반의 남성과 요가 교실에서 만나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치 모임에 늦거나 빠지기 시작했고 참석해도 온통 그 남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듣고 조심스럽게 충고도 했지만 양 여사는 내가 인생을 좀 즐긴다는데 왜 다들 말이 많아?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김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양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길로 몸져 누웠습니다. 회복 후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양 여사는 김치 담글 줄 아는 건 여전한데 같이 담글 사람이 없네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젠 다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대가는 10년의 우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쉽게 잃고 다시는 쉽게 얻지 못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 꿈을 꿔 새벽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깨. 카톡 사진 바뀌었길래 심장이 철렁했어. 혹시 다른 사람? 전화 한 통에 온몸이 떨려. 그게 노인네야 사랑아리지. 노년에도 심장은 뜁니다. 문제는 그 뛰는 가슴이 사랑이 아닌 집착일 때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처럼 인연에 집착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평화, 친구와의 관계, 건강한 정신까지 모두 앗아갑니다. 설렘인 줄 알았던 감정이 독처럼 변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노년에 피어난 감정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눈을 떠도 허무하고 밥을 먹어도 목이 메며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쪼여들고 손끝이 저려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한번 엇나간 감정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미칠 듯한 초조함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나면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도 손주들의 웃음도 맛있는 식사도 모두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집착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자괴감까지 몰려온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책과 원망, 후회가 반복되면서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따라 흔들립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가슴 통증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동반되며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인연이든 오랜 과거의 인연이든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걸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연에 특별한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감정에 빠지면 모든 상황을 왜곡하게 되고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을 유지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삶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노년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평온한 삶은 결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에 사는 72세의 최할머니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이 닿자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미용실을 다니고 피부과 시술을 받고 핸드폰 문자 알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별다른 감정 없이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었고 결국 몇 달 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최할머니는 크게 낙담하여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 하나의 인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후회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자존감이 끝없이 무너집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졌던 자신이 어느새 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상대방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 대답의 속도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상처받습니다. 스스로도 어이없을 만큼 감정이 휘청거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자괴감이 쌓이고 결국은 자신을 작고 하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이 전부 다 열등감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나보다 젊고 활기찬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괴로워집니다. 외모를 탓하고 나이를 탓하고 지난 세월을 원망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기분에 휩싸이며 더는 어떤 일도 의미 없어집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의 흔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용돈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고 아픈 곳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혹여 부담스러워 떠날까봐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의 기분만 살핍니다. 그 순간부터는 인연이 아닌 굴레가 됩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그저 집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자존감의 최후를 불러옵니다.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도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재미없는가? 혹시 짜증났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본인의 소중함을 잊은 채 오로지 상대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인생은 이미 사라지고 타인의 평가에 기대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늪은 빠져나오기 힘든 감정의 감옥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의 69세 김 할아버지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노래 부르고 웃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눴지만 어느 날부터 상대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얘기하는 것만 봐도 불쾌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자 불안감이 폭발했고 자신의 외모와 나이를 탓하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재미가 없겠지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고 급기야 그 여성에게 선물 공세까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은 부담스러워요라는 문자 하나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길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노래교실을 다니며 회복 중이지만 주변에서는 자존감 다 바닥나더니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늙어도 자존감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현재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머리는 과거에 고정되고 가슴은 상상 속의 미래에 매달리며 발밑에 있는 현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식사마저 의미를 잃어갑니다. 인연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곁에 있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웃음도 손주의 장난스러운 재롱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 그 인연, 그 감정만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연락이 올까? 를 기다리는 삶은 잔인합니다. 그 사람의 SNS를 수십 번 확인하고 카톡의 상태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산책도, 오늘의 모임도, 오늘의 일상도 온통 그 사람이라는 그림자에 묻히게 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습니다. 틱탁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년은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인연 하나에 휘둘려버리면 남는 건 공허함뿐입니다. 오늘의 따뜻한 국물 한 술보다 오늘의 맑은 하늘 한 번 올려다보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람은 그 당연한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TV를 틀어도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라는 끝없는 의심과 상상으로 하루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삶 자체가 고문이 됩니다. 가장 잔인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딴 데 있으니 결국은 혼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건네는 말에도 무심하게 대답하고 가족이 웃으며 다가와도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현재는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가고 내 삶은 인연의 그늘 속에 서서히 말라갑니다. 실제 사례로 수원에 사는 67세 여사는 동네 약국에서 자주 마주치던 약사와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지한 눈빛에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는 매일같이 약국에 가서 무언가를 사야 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약국 먼저 들러야 해서라는 말로 미루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댄스 교실도 그 시간엔 혹시 그 사람을 놓칠까 봐 관뒀습니다. 결국 몇 달 뒤 그 약사는 이사 문제로 약국을 접었고 박 여사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놓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 버렸다는 게 후회되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인연 하나의 현재를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결과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호의조차도 오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저 예의로 건넨 인사도 혹시 날 좋아하나? 로 해석되고 웃으며 전한 안부도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로 비틀어집니다. 결국 상대의 본심은 사라지고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왜곡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엔 기분 좋은 착각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확신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욕심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며 심지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혼자만의 감정이 더 씌워져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에 의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늦게 답장을 보내면 날 시험하는 건가? 말을 아끼면 이제 마음이 식은 건가? 연락을 안 하면 누굴 만나는 거지? 라는 상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상상의 날에는 현실을 덮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을 본연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마음속에 만들어진 허상만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왜곡된 감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호의가 강요로 변하고 관심이 간섭으로 번지며 결국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불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쪽은 그 거리조차 왜 저러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로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감정은 병이 되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찹니다. 왜곡된 진심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노년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개입하면 모든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고 결국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심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전주의 70세 윤 여사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책을 함께 추천해주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그 남성은 사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는 자신에게만 특별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 선택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조차 자신을 의식한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는 직접 우리 인연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남성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후 그는 도서관 출입을 꺼리게 되었고 윤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그 사람이 날 농락한 거야 라며 분노했지만 사실 왜곡된 진심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우픈 추억이라며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때 나 혼자 영화 찍고 있었더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인연은 영화처럼 시작해도 막장 드라마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오랜 미련은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오랜 미련이 가슴속에서 골마가며 병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나아가 육체까지 무너뜨리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련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고 감정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현재를 외면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말라. 죽은 꽃을 매일 물에 담그며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습니다. 오랜 미련은 생각의 방향을 일그러뜨립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아직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 옛날의 사진 한 장이 눈물로 이어지고 가슴을 파고들며 숨을 쉬기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미련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던 순간도 그저 스쳐간 인연도 머릿속에선 찬란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장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미련이 점점 일상에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눈을 떠도 잠이 들어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정신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마음 한구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만 붙잡고 삽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삶, 무기력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생기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놓는 것뿐인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도 미련에 빠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몰라서 그래, 우리는 남달랐어 라며 스스로를 더 깊은 감정 속에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미련은 고집으로 바뀌고 결국 삶을 왜곡하는 틀로 굳어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감정의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생을 마비시킵니다. 미련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과거에 머물면서 현재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새로운 만남도 새로운 기쁨도 사소한 즐거움도 미련이라는 감정에 눌려 시들어갑니다. 결국은 감정의 사슬에 묶인 채 혼자 앓고 혼자 울고 혼자 허무함에 몸을 떨게 됩니다.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씩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 아닌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서서히 자신을 집어삼키는 감정의 독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는 74세 정할아버지는 30년 전 갑자기 떠난 아내의 친구를 잊지 못하고 매년 그녀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추억의 의미였지만 갈수록 그녀가 언제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갔던 음식점을 혼자 앉아 바라보며 언젠가는 올 거야 라는 말을 되뇌었고 어느 해부턴가는 그녀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직접 상상하며 말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정할아버지는 너희가 뭘 아냐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사는 마음이 병이 되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최근엔 친구들 사이에서 로맨스 중독자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정할아버지는 이제는 그 사람 생각 안 해도 밥맛이 돌아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오랜 미련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병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본대요.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왔을까봐 전화 한 통에 살 것 같고 답장 하나에 눈물이 난답니다. 주변에선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감정이라면서요. 이 나이의 사랑이라 누군가에겐 기적 같고 누군가에겐 재앙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년에 시작된 감정은 절박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에 인생을 맡기면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상도 함께 붕괴됩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불행은 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늦게 온 인연에 감사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병원 진료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뒤집힙니다. 감정을 나누던 사이가 돌봄과 의존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어디 갈지 내가 정했고 무엇을 먹을지도 내 취향이 반영됐고 약속 시간, 만남의 장소도 함께 정하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정할게요. 이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말은 줄고 상대의 결정은 늘고 관계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명의 결정 한 명의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외출도 자신이 없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약 챙기는 일조차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이정복 씨는 70대 후반 여성과 2년 넘게 연애를 해오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복 씨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보내면서 생활 전반을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 약 봉투 정리해주는 것도 든든했지만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건 먹으면 안 돼요라며 식단을 통제했고 몸이 이러니까 외출은 당분간 안 돼요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부터 당신 병원은 내가 정한 병원으로 가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복 씨는 속이 뻣뻣하게 굳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더 이상 대등한 사이가 아니라 내가 보호받는 존재라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 이후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식사도 스스로 준비하면서 느리더라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뀐 역할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반면 충남 논산에 사는 76세 최금자 씨는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의도적으로 연애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관절 수술 이후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지만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거리두기를 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이 관계에서 약자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예약은 직접 전화했고 간병인을 고용해 연인이 돌봄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가엾게 보거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연인과는 주 2회 만나 산책하고 영화 보고 다른 날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다는 이유로 연인의 보호 아래서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픈 순간에도 주도권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내 삶의 방향까지 맡겨선 안 됩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나 자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가 병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도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두 번째 불행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의외로 돈에서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지출입니다. 밥값을 내가 한번 내고 생일 선물로 약간의 용돈을 주고 택시비까지 챙겨주는 게 정의자 예의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지출하는 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절하지 않는 상대는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무언의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유, 카드값이 이번 달 좀 많이 나왔네. 병원비가 부담돼서 큰일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반복되면 내가 도와줘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형편을 챙기느라 본인의 필요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에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잘못된 투자나 실수도 다시 일해서 메꿀 수 있지만 노년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체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고 말하면 자식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결국 속으로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5세 오정자 씨는 퇴직 후 받는 연금과 적금으로 조심스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요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자상하고 자주 안부를 챙겨줘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 사실 내가 병원비가 좀 밀려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 말에 그녀는 몇십만 원을 도와줬고 고맙다며 그가 눈물을 흘리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병원비, 약값, 차량 수리비 등 이유는 달라졌지만 돈 요청은 계속됐고 정자 씨는 본인의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월세를 보태준다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그 남성은 나중에 카드까지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자 씨에겐 사랑이니까 괜찮다는 감정으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남성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고 카드는 이미 한도까지 사용된 뒤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제야 딸에게 털어놨지만 왜 그런 사람한테 속았냐는 말에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하나를 믿고 내 인생을 건 게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예요. 반면 인천 연수구에 사는 73세 박성자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미술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몇 달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대가 요즘 수입이 끊겨서 좀 힘들다고 조심스레 말하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움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우린 연인이 아니라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가 됩니다. 그건 내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말에 상대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후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 돈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각자 비용을 내며 부담 없는 선에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후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도 지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으면 돈 얘기 나올 때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해요. 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 경제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제의 경계를 지켜 감정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준 때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 무장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걸 넘긴 순간부터 사랑은 흔들리고 결국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불행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감정이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위로받고 정을 나눈다는 건 분명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이 균형을 잃는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도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정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늦으면 조바심이 나고 전화가 없으면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혼자서 이유를 분석하고 괜히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루에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의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약 먹는 시간도 있고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고 이전엔 잘 챙기던 건강관리도 인간관계도 일상의 리듬도 무너져 버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사라지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말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심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내 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의 파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8세 최은자 씨는 몇 년 전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외롭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함께 차 마시고 걸으며 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성의 연락이 뜸해졌고
은자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저녁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그 불안은 가슴 두근거림으로 불면증으로 식욕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노인 우울 초기 증상입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오말순 씨는 같은 연애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도 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 감정이 흔들릴 만큼 이 관계에 깊이 빠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자가 안 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하루를 흔들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말순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며 일주일에 2번씩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남성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 중이지만 그녀는 그 관계를 삶의 일부로 두지, 삶의 전부로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이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되 자기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돌보는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게 노년 연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은 사랑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네 번째 불행은 연애가 아니라 봉사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같이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고 오전엔 병원, 오후엔 반찬 만들어 나눠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돌봄 노동이 됩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건강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관계의 흐름이 변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며 손을 잡았던 일이 이젠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해주는 사람, 약 봉투 정리하는 사람, 속옷 챙겨주는 사람, 즉 간병인으로 바뀝니다. 이 불균형은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외출도 줄이고 병원에 같이 가주는 걸 넘어서 약값을 부담하고 생활비까지 일부 보태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도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나이 먹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조차도 이 상황을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정말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나를 그 관계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한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같이 시장도 보고 병원도 동행하며 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부터 정임 씨의 집으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반찬을 해달라, 약을 찾아달라, 심지어 빨래도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하루 대부분을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에 양손 가득 약봉지를 들고 가고 외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말에 새벽에 전화 받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가 자식처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도 그저 참고 웃어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돌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관계더라고요. 간병인을 구한 게 아니라 연인을 사귀고 싶었던 거였는데 반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윤태임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무릎이 불편해지며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연애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는 당신의 연인이 될 수는 있어도 간병인이 될 순 없어요. 상대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오히려 이후엔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병원은 각자 알아서 가며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임 씨는 말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진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남은 인생을 돌보는 데만 쓰긴 너무 아깝잖아요. 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내어주다 지쳤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삶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소진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봉사라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불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노년의 연애, 상대방을 돌보느라 내 삶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다섯 번째 불행은 삶의 중심이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나날은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이 지속되면서 조용히 무너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삶입니다. 하루가 점점 그 사람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식사도 취향도 가고 싶은 곳도 모두 양보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가던 모임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의 일상과 관계, 취미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의 기복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하루가 편하고 답장이 늦거나 차가운 말투가 느껴지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조이고 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며 몸까지 망가져갑니다. 노년의 사랑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관계는 균형이 아닌 의존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은 듯한 허무함에 휩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이 결국 더 깊은 외로움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김영분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며 다시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친구들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딸과 손주의 전화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상을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에도 전화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다 내 삶을 놓쳐버렸어요. 연애가 아니라 종교처럼 믿고 매달렸던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전북 정읍의 74세 박정임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역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한 남성과 가까워졌지만 내 일상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켰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자주 했지만 라인댄스 모임, 손주 돌보는 날, 친구들과의 약속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당신은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냐며 섭섭함을 토로하자 우린 서로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가까워지면 안 돼요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임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내가 나를 잃고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아니에요. 사랑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을 중심에 두다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다 사랑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삶의 균형이 먼저입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삶 전체를 맡겨선 안 됩니다. 진짜 불행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 인생을 다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야, 걔 문자 하나에 벌써 5번 휴대폰 봤다며? 어제 화장하고 새벽 산책 나간 거 진짜 걔 때문이야? 친구들 모임 또 안 나왔대. 완전 사랑아리 중이라던데.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달콤한 줄 알았는데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설렘은 금세 집착이 되고 감정은 폭주하며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체면은 사라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덫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헛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몇 번의 대화만으로 마음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생일에 무언가 준비했겠지.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수록 고통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평소와 다름없는데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웃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혼잣말이 쌓이면서 마음은 금세 뒤엉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기대일 뿐입니다. 헛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 없이 친절했을 뿐인데 기대를 품은 사람은 그걸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감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애정이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는데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대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고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사람은 진심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 감정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자괴감뿐입니다.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합니다. 한번 빠지면 더 깊게 빠지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흘려보낼 수 있는 일도 노년에는 평생의 흉터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71세 유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66세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둘은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함께 가고 같은 클래스를 들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 여사는 이건 분명 연인 사이로 발전할 인연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어 혹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 그냥 친구로서 편했을 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유 여사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후 문화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자리에서 유 여사는 내가 혼자 드라마 찍은 거지 뭐 다음엔 대본이라도 받아야겠어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허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헛된 기대는 웃음 뒤에 긴 한숨을 남깁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눈에 들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몸도 마음도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인데도 새벽같이 나가 운동을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걷고 무릎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무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심장은 예전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장을 봐가며 요리를 준비하고 피곤한 몸으로 꾸밈새를 유지하고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식사하며 힘을 내는 척합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구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를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무리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마음에 걸리는 행동도 이해하려 애쓰고 자존심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감추며 연기하듯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